안녕하세요 여러분. 기계 요소 설계. 예. 강의는 물론 과제하기도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죠? 어찌됐든 이번 주는 첫 주잖아요. 예. OT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합리적인 강의를 진행할지 같이 얘기를 해보는 시간, 그런 첫 주차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영상에서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게 많긴 한데 사실은 대면을 하면서 한다면 뭐 잠깐 물어보고 대답 듣고 결정하고 이렇게 쭉 진행하면 되는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투표 결과 같이 보고 또 적당한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투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의사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일단 투표 결과를 볼 텐데, 이 투표 결과를 한번 볼게요. 자, 투표 결과를 볼 텐데, 일단은 학생 주도적 강의를 희망하나요? 이 투표에 대해서는 확실히 반대가 33명이네요. 찬성이 10명, 반대가 33명. 결국은 제가 앞에서 떠들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 알아서 골라서 습득한 다음에 시험이나 리포트 과제나 뭐 발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발표를 주로 하느냐, 발표를 주로 하진 않는데 딱 하나는 해야지 돼. 그게 뭐냐면 팀 프로젝트의 결과 발표. 요건 해야지 됩니다. 아쉽게도 요건 한번 해야지 돼요. 물론 뭐 팀장이 혼자서 발표해도 되고. 그 다음에 투표 결과를 볼까요? 그 다음 투표 결과가, 예, 그 다음이 뭐냐면, 일단은 이 강의는 PC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PC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 뜻은 뭐냐면 전용 툴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고, 해석하는 프로그램도 사용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죠. 우리 분반 외에 다른 분반, 그러니까 이종환 교수님이 진행하시는 그 분반은 PC 기반의 뭐 설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뭐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한다면 그쪽에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 아직 거기는 좀 아닌데 나랑 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방향이 다른 것 같은데 한다면 지금 저와 함께하는 이 분반에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뭐 둘 다 뭐 장단점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전용 해석 툴, 설계 툴을 사용한다, 그걸 배운다, 그 부분은 아주 좋은 경험이고 아주 훌륭한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기계 요소 설계 할 일이 없다. 내가 왜 그거 앞으로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굳이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투표가 수학적 이론, 음? 수학 기본으로 하겠다. 이게 지금 11명이에요. 그리고 실무, 그냥 실무하겠다. 20명. 시험, 각종 자격증이나 뭐 기타 등등 뭐 공무원 시험이든 뭐든 시험 위주로 공부하고 싶다가 12명. 결국은 이제 실무로 가는데, 사실은 수학이나 시험이 초기에는 은근히 그 인원수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비슷비슷했었는데, 그래서 첫 번째 과제를 그런 식으로 일단 진행을 해둔 상태긴 한데, 결과적으로 이제 실무 방향으로 방향이 잡혔다. 그걸 같이 이제는 얘기를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이제 몇 명은 투표를 진행을 아직 안 했어요. 하지만 계속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 그러니까는
3월 19일 오전 11시 49분 기준으로 실무로 방향이 결정이 됐다. 이걸 알려드리면서 같이 이제 진행을 쭉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추가적인 투표가 올라가고 그거에 대한 투표들을 하시기 전에 저는 도대체 이 기계 요소 설계가 필수 과목이라 듣는 거지 전혀 관심도 없고 어떤 걸 하려고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투표 결과에 악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계 요소 설계는 너무 오래된 고전적인 과목이잖아요. 사실은 기계 요소 설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우리 기계 요소 설계인데 합쳐서 이제 기계 요소 설계죠. 기계 설계도 아니고 요소에 대한 설계예요. 근데 요소라 하면 사실 기계라 하면 뭔가요? 기계. 자, 교재에 따르면 기계란 저항력이 있는 물체가 서로 결합되어 외부에서 공급받는 에너지로 일정한 구속 운동을 함으로써 유용한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기계 안에 각 저항체를, 그러니까 기계를 구성하는 각 저항체, 이게 바로 요소예요. 요소. 기계 요소. 기계 요소인데 기계 요소? 기계도 정확하게 잘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기계 요소는 무엇인가? 근데 너무 쉽죠. 사실은 너무 쉬워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기어나 벨트나 이런 것들을 이용한,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게 사용할 수 있게 구조적인 뭐 축, 키, 체인,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기계가 기계로서 온전하게 작동할 수 있게 중간중간에 여러 저항체로 들어가 있는 이 요소들 이걸 설계하는 건데, 그 기계 요소 설계라고 해서 정말 이 기계 요소 설계만 하는 학교나 강의는 없는 것 같아요, 요즘.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왜냐하면 벌써 한 200, 300년 가까이 지난 그 과거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기계가 막 사용되기 시작한 거죠. 기계를 막 만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동력원을 놓고 막 정말 기계다, 머신이라는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하다못해 뭐 거기에 바퀴에 달려있는 축 하나 만드는데도 엄청난 노하우와 뭐 설계 능력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거를 설계하고 이렇게 수학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뭔가를 만든 다음에 실제 가공해서 썼더니 부러지네, 아니면 너무 과하네, 마모가 심하네, 기타 등등 여러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제는 요소 설계는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서 표준화가 완성이 됐겠죠. 근데 표준화 완성된 지도 너무 오래됐어요. 몇십 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 하다못해 저도 포함해서 기계 요소의 순수한 설계를 하는 그런 세대는 아니에요. 그냥 이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전체적인 기계를 설계하는데 이 각각의 요소들을 선정하는 능력, 그게 현실적인 기계 요소 설계죠. 예. 자, 그러면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좀 옆으로 좀 가서, 그러면 요소가 있어요. 요소 설계. 그리고 얘를 기계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요소들을 이용한 기계 설계. 근데 기계 설계 내에서 요소들에 대해서 설계를 안 하잖아요. 그냥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선정만 하잖아요. 선정. 하다못해 선정도 우리가 뭐 어떤
기어박스든 뭐든 제품을 이렇게 만든다. 어떤 제품에 뭐 문이 이렇게 열리는데 문을 자동으로 여는 모터에 기어에 뭐 동력장치 뭐 이렇게 해갖고 자동으로 이렇게 열리게 만든다. 이런 기계를 만든다. 기계 설계를 한다. 이 안에들은 기어나 기어박스를 일일이 도면화시키지 않잖아요. 그냥 대략적인 위치 잡아서 요런 기어박스들의 완성된 단품 제품을 파는 업체에다가 요거 요 정도의 동력 요렇게 쓰려고 하는데 그 제품 추천해 주세요 해갖고 그걸 가져다가 이렇게 넣는단 말이에요. 기계 설계할 때는 사실은 요 부품 기어 축 이런 걸 설계하는 것보다는 요 기구적인 형상 그리고 기구적인 형상의 축이 요 기어박스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계한 다음에 그 기구물에 대한 추가적인 설계를 한다 하면 이제는 해석까지 하죠. 해석. 이게 처지거나 아니면 부러지거나 막 울렁울렁하면 안 되니까 그렇다고 너무 두껍게 해도 너무 무거워지고 해석까지 하잖아요. 뭐 해석이야 뭐 정적인 해석도 하지만 뭐 진동에 대한 해석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이게 해석까지 하는 부분이 기계 설계라고 들어가요. 이렇게 범주를 이렇게 정할 수가 있죠. 그죠? 이게 정력학하고 동력학하고 요 두 부분에 대한 그 이론적인 베이스를 깔고 각종 해석 프로그램, 설계 프로그램, 3D 프로그램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한 기계 설계. 말 그대로 기계 요소는 이 안에 이 기계 설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쳐다볼 것도 없어요. 그냥 갖다가 쓰는 거지. 그러면 그러면 그 갖다 쓰는 제품 자체도 누군가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할 수가 있죠. 이 부분. 이거는 뭐 국내 몇 개 업체, 전 세계 몇 개 업체에서 그냥 새로운 뭐 톱니바퀴를 개발할 수도 있는데 톱니바퀴를 새로 개발한다? 사실은 새로운 재료가 나오기 전에는 새로 개발할 이유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쪽은 사실은 재료역학이죠. 재료역학. 재료역학도 이거의 비중이 낮아요. 이거는 화학적인 거, 뭐 금속의 새로운 조합, 새로운 물질, 뭐 이런 거니까 그런 거를 이용한 정말 순수한 요소 설계를 하는 회사는 거의 일반적으로 접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간혹 저런 데가 있죠. 어떤 회사 갔더니 톱니를 설계해서 자기 제품에 넣으라고 상사가 시켰대요. 그 상사는 이제는 오너거나 오너와 관련된 어떤 사람인데 나이를 좀 드신 그리고 그 실제 설계 업무를 하거나 이런 역학적인 공부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뭐 영업이나 기술 영업 뭐 이런 식으로 그 결과물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만 있는 분이 어떤 제품 만들려고 하는데 이 기계 이거 우리가 파면 이렇게 직접 가공하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도 절약되는 것 같고 기성품 갖다 쓰면은 추계 방향이 이쪽으로 살짝 틀어지는데 전체 기계 설계하는데 좀 안 좋으니까 이렇게 돌아가 있는 추계 방향이 딱 이렇게 맞춰지는 우리 기어박스나 기어를 직접 만듭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가져다가 지금 학교에서 배운 그 이론적인 베이스를 토대로 해서 기계를 멋지게 설계한 다음에 가공집에다 보내요. 가공집, 가공해주는 업체에다가 보내는데 설계를 그러고 전화해서 이런 기어를 하나 가공을 좀 의뢰하려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얼마에 가능하시겠습니까? 딱 물어보면 대부분의 가공집은 기어는 그냥 사다 쓰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간혹 정말 일단은 돈을 받으면 무조건 만들어주는 가공집이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내세요. 얼마입니다. 일단은 거래를 성사시킨 다음에 이 담당자한테 이렇게 말했죠. 이거 원래는 직접 이렇게 가공하면 문제점이 많아요. 그런 걸 다 감안하셔야지 됩니다. 하고서 살살살살 자기 입장을 딱 확고히 해놓죠. 그럼 모든 그 결과물에 대한 책임은 이제 담당자가 지는 걸로. 그러면 상관도 담당자에게 이렇게 시키고 가공집도
담당자에게 책임을 넘겨놓은 상태에서 물건을 딱 받아서 기계에다 딱 연결한 다음에 돌리다 보면 당장 잘 돌아갈 수가 있는데 며칠 뒤, 몇 주일 뒤, 몇 달 뒤, 몇 년 뒤 당연히 문제가 생겨요. 지금 이 기어의 이빨이나 재질, 하다못해 이 기어 이빨 치의 이 각도, 면의 표면 거칠기나 기타 등등은 정말 인류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수십 년, 수백 년 전부터 인류가 쭉 테스트하고 막 써보면서 정해져 있는 그 결과물들인데 담당자가 학교에서 배운 이론 가지고 설계해서 무언가를 만들었다? 근데 인류의 이 유산가족 같은 일종의 유산가족 같은 이런 결과물하고 성능이 유사하게 나올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언제쯤 이게 몇 번 뭐 시도해서 틀릴 수도 있지. 하지만 도전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도전하는 그 기간이 인간의 경험, 인간의 실패한 모든 그 경험을 다시 밟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생에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계 요소 설계를 이런 식으로 가공하는 거는 정말 특이한 경우,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특이한 경우에 이걸 설계하면 모든 고충과 고뇌, 책임은 담당자 여러분들이 질 수도 있다는 거, 그걸 꼭 염두를 하셔야지 되고, 현실에서 만약에 이런 오더를 받으면 그냥 그 둘 중 하나죠. 그러니까 1마력이라는 힘이 솔직히 필요한데 담당자가 똑똑하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뭐 몇 배나 몇십 배 힘을 늘려서 그냥 가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적으로만 문제 없는 상태로 깎아달라 하고 가공집한테 딱 그 책임만큼 그 부분까지는 책임지고 가공을 해달라고 확실하게 맡겨놓고 그거에 대한 신뢰성은 이렇게 충분히 확실하게 크게 해서 나의 문제점을 확실하게 보완해 놓거나 아니면 상사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요즘 세상에 누가 기어를 직접 설계해서 가공하냐? 장난하냐? 응? 이거 어떤 회사 사이트 들어가면 이렇게 움직이는 기어박스가 딱 판매되는데 그거 갖다 쓰겠다. 아니면 이런 업체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는 이런 형태의 기어박스가 필요한데 혹시 그런 제품이 있느냐? 뭐 여기저기 물어봐가지고 그 제품으로 선정을 하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기계 요소 설계는 의외로 직접 설계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기계 설계가 끝나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좀 전에 기계 설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쳤는데 이렇게 문이 열리는 거죠. 이렇게 문이 열리는데 이 제품은 이 문이 열리면 여기서 물이 나오는 기계다 한다면 이 물의 양이나 유속이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또 설계를 해야지 되잖아요. 열이나 유체에 대한 설계를 해야지 돼요. 열 유체 역학의 지식을 기반하여 이게 이제 솔직히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설계하는 게 여러분들의 위치죠. 기계과에 단순히 기구물에 대한 설계도 중요하긴 한데 또 요소도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요소는 지금 여러분들이 사회에 만약에 나간다면 하는 설계의 대상은 아니고 기계 설계하거나 아니면 정말 기계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여기에 뭐 이 문 열려면 전기나 뭐 이렇게 제어 부분도 있어야 되잖아요. 뭐 이런 부분 다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키워야지 되는데 기계 요소 설계에 너무 시간 낭비를 하면 안 된다. 그 얘기까지 하고 그럼 기계 요소 설계가 어찌됐든 기계 요소 설계는 필수 과목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이유는 최소한의 지식을 쌓은 다음에 최소한이라면 이제 정말 최소한이 아니고 사회가 필요한 범위 내에 최소한의 지식이죠. 다른 것들 공부할 거 많은데 필요 이상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정말
기계과 출신으로서 알아야 될 소양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공부하고 거기에 더해서 학점 관리도 하고. 그래서 학점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원래 그 기계 요소 설계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듯이 다른 분반이 있잖아요. 그럼 그 분반과 우리 분반의 학점이나 내용 다루는 것 등등을 어느 정도 맞춰야지 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관계가 다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뭐 이번 주 다음 주로 비대면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대면 강의가 한다는 계획이지만 그게 100% 확정된 것도 아니고요. 100% 확정도 아닌데 그렇게 무조건 갈 수는 없는 것 같아. 첫 주 과제 지금 받아서 해보는 사람들이 몇 명 있긴 한데 솔직히 답답하고 좀 이걸 왜 하나 어떻게 해야지 되나 좀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반과의 관계를 끊고 뭐 100% 확정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무조건 그렇게 하라 그러면 뭐 어쩔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에서 제 생각에는 독립된 과정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물론 이제 투표로 좀 더 구체화 시켜야 되는데 그 우리가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수요일 날은 그 요소들에 대한 이해 정도라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이따가 나중에 더 추가로 얘기하고 목요일 날은 연습 문제 풀이를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과제를 내줄게요. 과제. 각자 이제 문제 풀어서 제출하는 거죠. 근데 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니고, 그리고 매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한 격주 정도로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추가로 팀 프로젝트 하는데, 원래 팀 프로젝트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비중을 낮추고, 여기 과제를 올린 거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 안 하고, 그냥 늘 하듯이 기계 설계를 마치 기계 설계인 양 기계를 설계하는 부분까지 내용을 추가해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면 형평성이나 분별력이 없어지거든요. 시간적으로도 지금 애매하고. 그리고 계산하는 거잖아요. 계산을 컴퓨터 안 하고 계산 장치를 안 쓰고 수기로 계산한다? 그것도 너무 레포트는 수기로 작성하라고 하긴 했는데 왜냐하면 그 도면 뭐 그림에 대한 이해도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손으로 쓰라고 하긴 했는데 계산을 끝까지 손으로 한다 이것도 문제예요. 그렇다고 그 설계하는 툴 컴퓨터 프로그램을 갑자기 쓰기도 그 또한 문제고요. 그걸 배우는 시간도 또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총 4가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강의를 진행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수요일하고 목요일이 있는데 수요일 요소들에 대해서 형상이나 용도, 이름, 뭐 요 정도 선에 대해서 거의 뭐 암기 과목처럼 하면 돼요. 암기. 왜냐? 아까 기계 설계 있었잖아요. 기계 설계 얘기를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기계 설계 쪽에서 얘네들을 선정한다 그랬잖아요. 선정. 하나하나 그림 그리고 뭐 계산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이 정도의 무게를 돌리려면 몇 PS, 몇 HP, 몇 뉴턴 정도의 힘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면 얘를 이렇게 선정해서 뭐 가지고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고 갖다가 이렇게 구성해서 이렇게 쭉 배열을 하고 뭐 필요하면 벨트도 쓰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요소들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으면 발주 주문 자체도 힘들어요. 그죠? 그냥 요거 이거 들라고 그러는데 여기 쓰는 뭐 주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뭐 평기어, 뭐 베벨기어, 멈기어, 스프링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배치를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주문을 해야지 되니까 각각의 요소에 대한 명칭 정도는 충분히 알아야지 되거든요. 그리고 이 앞에서도 이 더 확장을 해도 똑같아요. 기계과에서 뭐 어려운 연료체나 뭐 정력학, 동력학을 다 아는데 여기 어떤 톱니바퀴가 하나 있는데 형태가 이상해. 다른 담당자나 고객이나 기타 등등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게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정말 아쉽잖아요. 정말 큰 범주 내에서 학식을 충분히 갖췄는데 기계 요소의 이름조차 모른다. 그러면은 너무 아쉬우니까 아쉬운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이건 일종의 암기 과목으로 암기를 한다 생각하고 진행을 할게요. 암기로 하는데 이거 중간고사는 이걸로 할 거예요. 중간고사. 중간고사는 말 그대로 계산하는 문제 하나도 없고 계산은 없고요. 다 암기야. 100%. 지금부터라도 틈틈이 이 요소 저 요소 기계 요소에 대해서 공부해도 되는데 뭐 강의 시간에 같이 볼 거니까 그때 다시 말해서 이제 중간고사니까 어찌 보면 중간고사 전에는 이거 수요일날 100% 기계 요소에 대한 내용을 하고 목요일날도 한 40%는 이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 내용을 다룰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고사 때 이 내용을 다 반영을 할 거거든요. 그냥 진도 어느 정도 나간 다음에 진도에 맞춰서 시험 보는 게 아니고 모든 최소한 지금 기본 교재로 되어 있는 책에서 다루는 그런 요소들에 대한 모든 명칭, 용도, 형태 정도는 100% 다뤄서 중간고사를 치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뒤에 수요일하고 목요일을 합치면 이제는 계산 문제를 할 텐데 계산 문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대인데 그리고 하지만 계산이잖아요. 계산 기계 요소를 계산하는데 계산 수식에 대한 뭐 어떻게 어떠한 이론적인 배경으로 그 계산식이 나왔다 이런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냥 정해져 있는 계산식 본인들이 오픈북으로 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계산식에 문제가 제시한 그런 항목들 딱 넣으면 그냥 답이 딱 나오게 이것만 할 거고 이 이상 뭐 이 식은 어떠한 이유로 나왔습니다 이걸 얘기하다 보면 사실은 재료역학, 정력학 이쪽으로 역학 쪽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역학에서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왜 이렇게 됩니까 하면 또 이제는 공업수학, 수학 쪽으로 가야 되고 그럴 필요가 뭐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 수식 외워서 또는 책을 해서 찾아서 그 수식에 따라 어떤 결과값을 계산해내는 거 요게 이제 기말고사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과제를 하는데 이거 계산 문제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거 전혀 뭐 어디야 수식이 비슷비슷한데 이걸로 푸나 저걸로 푸나 막 엉망이 되거든요. 그럼 너무 공부를 한 시간 공부에 대한 그 자신의 애정, 열정에 비해서 성적이 너무 안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중간중간에 이 과제를 통해서 연습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과제를 충실히 한다는 건 곧 기말고사도 잘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팀 과제, 팀 프로젝트는 요거는 중간고사
전에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자고요. 대면 강의 때 정하는 걸로. 자, 됐죠? 그러면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설명이 좀 된 것 같고, 자, 이제는 마지막 하나. 사실은 마지막 하나라고 하지만 다음 주 강의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다음 주를 위한 강의 그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비대면 강의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1번은 기존처럼 오프라인 베이스의 설명? 정말 제 손이 나와서 이렇게 쭉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제 과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오프라인이 아니고 지금처럼 온라인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지금처럼 설명하고 과제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3번은 아우 지저분해, 글씨체도 엉망인데 아우 못 알아보겠어, PPT로 해주세요. 오케이, PPT에 과제 요게 있고, PPT 플러스 여기에 더해서 PPT를 보고 말로 설명. PPT만 올리고 그냥 알아서 보라고 그러면은 너무 나만 편하잖아, 그죠? 저만 편하지 않게 설명하는 영상으로 이렇게 넣는 거 있고, 네 번째는 이건 정말 간단한 그 선정의 문제가 아니긴 한데 어쩌면은 여러분들한테 실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소재거리가 된 것 같아요. 뭐냐면 제 유튜브 영상 중에 이따가 오후에 링크를 올릴 텐데, 그 랩뷰라는 언어 가지고, 컴퓨터 언어죠. 언어 가지고 계산한 영상이 있어요, 영상. 그러니까 실무에 가서 그나마 요소를 설계하는 그쪽 분야로 간다 하면 매번 손으로 계산할 리가 없잖아요. 수기를 안 하고 이제는 자신만의 이제 프로그램 쓰거나, 이제 프로그램은 이제 기존 상용화되어 있는 툴킷을 쓰거나, 아니면 나는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간단한데 내가 다 계산하는 거 아는데 하면은 엑셀 같은 걸로 이제는 계산 파일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값 뭐뭐뭐 넣으면 결과가 나오게. 이거 베이스가 사실은 한 30여 년 전에 루트 로커스 뭐 그게 있어요. 그게 20여 년 전에 이제 MS에서 엑셀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엑셀 베이스로 하는 사람도 은근히 있더라고요, 오래된 분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각자 이제 코딩이 가능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세대가 나오면서 자신만의 프로그램을 직접 코딩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상이 요거에 해당되겠죠. 내 실무에선 딱 요 계산만 막 반복적으로 하니까 나는 그거에 맞춰서 그냥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쓰겠다. 예. 4번이 사실은 이거거든요. 4번은 나 그 수기도 필고 설명도 쓸데없이 필요 없다. 뭐 그거 나 책 찾아보면 되고 다 아는 거고 자료가 여기저기 넘치는데 굳이 그거 설명 필요 없다. 설명이 아니라 아예 계산 과정까지 공개하고 답도 공개하고, 이것을 엑셀이든 뭐든 자신이 편한 프로그램을 써서 코딩을 해오는 거예요, 코딩.
그래서 코딩한 결과, 그 답, 과정, 중간 값들 다 맞는지 확인해서 오케이 되게 이렇게 해놓으면 좋은 게 정말 좋은 게 하나하나 계산할 때는 입력값들을 매번 바꿔보면서 이렇게 바꾸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궁금하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고 해볼 수도 없잖아요. 매번 그렇게. 근데 이렇게 코딩을 해놓으면 입력값을 막 바꿔가지고 결과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보는 볼만한 여유가 생겨요. 말 그대로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 상태, 이 상태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렇게 되면 다음 강의, 비대면 강의는 4개 중에 어떤 방식으로 할지 좀 이따 투표를 올릴 텐데, 뭐 대략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투표를 올릴 텐데 약간 바뀔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이런 내용을 근거해서 비대면 강의 다음 주 강의를 준비를 할 테고, 여러분들도 이제 투표를 해주시고, 정말 뭐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이거 괜찮은데 이 방법으로 계속 해주세요 한다면 그 방법으로 계속 갈 수도 있는 거죠, 뭐. 그죠? 앞으로의 강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자, 여기까지 이 영상을 같이 본 걸로 하고 끝내고, 바로 제가 영상을 올리고, 그리고 유튜브에는 가능하면 안 올릴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들만 보는 영상으로 올릴 테고, 이 내용에 근거한 투표에 대해서 최대한 참여를 해주시고, 그리고 과제, 지난주 과제가 어떻게 손댈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난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PPT를 유치해 놓긴 했는데, 추가적으로 이 4번에 해당되는 그 유튜브 영상을 또 그 댓글이든 어디든 공지를 할게요. 그럼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과제를 진행해 주시는데, 원래 과제 제출하는 기한이 뭐 일주일 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우리 3월 안에만 제출하면 되는 걸로 일단 우리끼리 정하죠. 예.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